2021년 여름 전 세계 스포츠계를 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NHL의 스타 선수 에반더 케인. 화려한 연봉과 명성을 가진 그가 아내의 폭로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세상에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은 도박에 미쳐 가족을 버렸다. 심지어 경기를 일부러 져서 돈을 챙겼다. 리그는 발칵 뒤집혔고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경기 조작 증거는 없었다고 밝혀졌지만 세상은 그를 이미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철저히 외면당한 현실이었습니다. 돈과 쾌락에 취해 책임을 버린 남자. 그의 몰락은 단지 한 스포츠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순간에 도박, 외도, 욕망에 빠져 소중한 사람을 내던지는 자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든다. 이 참혹한 교훈을 담은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겨울밤. 하얀 얼음 위를 질주하는 스케이트 날 소리에 경기장은 환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강태준.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관중은 열광했죠. 그날도 태준은 화려한 기술로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팬들은 국민 4위,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그를 외쳤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준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어둠이 스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남의 비밀 카지노. 낡은 문을 밀고 들어온 태준은 구단 유니폼을 벗은 채 검은 코트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색색의 칩이 수북했고 손가락은 불안하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번엔 만회한다. 이번 판만 이기면 끝이야. 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배팅은 실패, 칩은 바닥나고 빚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 브로커 마동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 선수, 이번 경기도 지면 안 되지. 근데 만약 다음 경기에서 골 하나만 빼먹어 준다면 이 빚 눈 감아 줄 수도 있어. 태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승부 조작.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제안이었지만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서 있던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내 서연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테이블 위엔 낯선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카지노 라운지라는 글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죠.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은주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도 나랑 같이 가는 거지? 임신한 아내는 신경 쓰지 마. 지금 오빠 옆에 필요한 건 나잖아.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국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빛 가득한 호텔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은 눈을 가리고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배 속 아기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데도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싱크대 위엔 태준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강남 호텔 스위트룸 58만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
경기 끝나고 바로 회식한다더니 그 시각 태주는 구단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받아놓고도 허무하게 놓친가 하면 골문 앞에서도 주저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코치 박재호가 휘슬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준, 대체 왜 그래? 너답지 않잖아. 동료 선수들의 눈빛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에이스 맞아. 요즘 왜 저래? 밤에 딴짓하는 거 아냐?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에 혼자 남은 태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경기 골대 앞에서 한 번만 놓쳐. 그럼 빚은 지워준다. 태준은 화면을 꺼버렸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한 번만 지면 되는 건가? 그럼 서연이랑 아이는 지킬 수 있을까? 저녁 무렵 서연은 의사에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건강합니다. 근데 산모는 스트레스 조심해야 해요.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서연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발 같이 병원 오자고 했잖아. 나 혼자 오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미안, 훈련 늦어져서 못 가. 다음엔 꼭 갈게.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훈련? 아니야, 또 거기겠지. 그 시각 태주는 환한 조명을 밝힌 강남 카지노에서 은주와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베팅칩이 쌓여 있었고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태주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또다시 마동철이 건네준 지폐 다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서연은 집 창문을 열어놓은 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의 속 아기는 점점 움직임이 잦아졌고 그 작은 발길질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화면을 열었지만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사진이 도착한 겁니다. 사진 속엔 강남 카지노의 붉은 불빛 아래 태준과 은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가 태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 시각 호텔 스위트룸. 태주는 와인잔을 비우며 은주의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은주는 태준의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아내랑 아이 걱정해. 내가 있잖아. 오빠는 나만 있으면 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웃는 은주를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엔 서연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서 눈을 부은 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남편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식탁에서 태준이 태연하게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 늦게 끝났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자버렸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훈련, 호텔 영수증도 훈련이야? 카지노 영수증도 훈련이야.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며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임신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해. 아이 아빠라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손으로 배를 감싸준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마동철. 다음 경기 꼭 기억하지. 이번에 실패하면 가족도 안전하지 못할 거야. 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가정과 커리어, 그리고 도박 조직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 조명이 밝게 켜진 저녁, 전국이 주목하는 빅매치 날. 강태준은 유니폼을 입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선 강태준, 함성이 터져 나왔고 해설위원은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강태준 선수의 활약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태준의 마음속엔 다른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골대 앞슛 하나만 놓쳐. 안 그러면 내 가족이 위험해. 마동철의 협박이 귓가를 파고들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태준은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동료가 정확히 올려준 패스를 받았지만 그는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걸 놓친다고. 에이스가 왜 저래? 코치 박재호는 벤치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대 골키퍼와 단둘이 마주한 찬스. 관중석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슛! 슛! 하지만 태준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아내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홀로 전화를 걸던 모습, 배를 안고 울던 눈빛. 태준은 눈을 질끈 감고 일부러 스틱을 비껴냈습니다. 공은 허무하게 옆으로 빠져나갔고 관중석에서 거대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는 결국 패배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은 모두 분노한 얼굴로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에이스야? 경기 던진 거 아냐? 코치 박재호는 태준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널 제일 잘 아는데 이건 일부러 아니고선 말이 안 돼. 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텅 빈 주차장. 마동철이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강 선수. 역시 돈 앞에선 다 똑같지. 근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겠지. 태준은 이를 악물었지만 이미 발은 진창 속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스 속보가 텔레비전을 뒤덮었습니다. 국가대표 강태준, 어이없는 실수로 팀 패배 일부 팬들, 고의성 의심 제기. 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아침을 챙기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배 속 아기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태준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뉴스 자막 밑으로 쏟아지는 댓글들은 잔인했습니다. 돈 받은 거 아냐? 에이스가 일부러 던졌네. 경기 내팽개쳤다. 팬 기만한 배신자.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자막 속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한편 태준은 훈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일부러 자리를 비키며 수군거렸습니다. 다들 알잖아. 그날 일부러 놓친 거. 도박 얘기 돌던데
진짜 아니야? 코치 박재호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태준아,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나한텐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내 눈빛 예전 같지 않아.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독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재호의 눈빛은 끝내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집 앞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들고 돌아오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태준 씨 아내 맞으시죠? 남편 좀 잘 잡으세요. 카지노에서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다 봤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서연은 참다 못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지? 경기까지 일부러 망쳤다고 소문이 나잖아. 내가 본 그 영수증, 그 사진 다 뭐야? 태준은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믿어. 지금은 말 못하지만 모든 게 끝나면 다 설명해 줄게. 서연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면 그때는 이미 다 무너져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태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마동철 2번 판도 부탁한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쳐야 돼. 태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내의 눈물과 조직의 협박. 그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태준은 넥타이를 풀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깊은 수렁에 잠긴 듯 무거웠습니다. 그때 은주가 다가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경기 진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다 잊혀질 거야. 대신 나랑 있을 땐 그런 거 다 잊자. 은주의 손길에 태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은주야, 제발 그만하자. 서연이가 임신한 몸으로 혼자 견디고 있는데. 은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 그건 서연 일이잖아. 오빠 인생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봐. 나랑 있으면 더 편하잖아. 태주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 결국 은주의 품에 고개를 파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휴대폰에 또다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첨부 태준과 은주가 호텔방 안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다 부인할 수 있겠어.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순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들어서자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진이 찍힌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이제 뭐라고 변명할래? 훈련, 경기, 아니면 또 끝나면 말하겠다는 그 말이야? 태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땀에 젖은 손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연아, 그건 그게.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남편도 아빠도 아니야. 내 아이 옆에 설 자격 없어. 그때 다시 울린 휴대폰 진동. 마동철 2번 경기, 더 확실히 져라. 그게
내 마지막 기회다. 태주는 절망의 늪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아내, 배 속의 아이, 그리고 자신을 조여 오는 조직의 협박. 모든 게 무너져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 서울체육관. 관중석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시즌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날.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강태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과연 지난 경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선이 태준을 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읽었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이번에 확실히 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 지켜줄 수 없을 거야. 경기가 시작되자 태주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패스를 흘리며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팀원들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야, 뭐해? 집중 좀 해. 내가 에이스 맞아?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서연의 울먹이는 얼굴과 조직의 협박이 교차하며 온몸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상대팀 공격수가 몰려오자 태주는 일부러 길을 비켜줬습니다. 순식간에 골망이 흔들리자 관중석은 거대한 야유로 뒤덮였습니다. 와, 배신자, 일부러 비켜줬잖아. 저게 에이스냐? 관중석 한쪽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경기를 지켜보던 서연은 배를 감싸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뱃속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였고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완패. 라커룸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코치 박재호가 뿌리치듯 문을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준, 넌 지금 팀을 팔아먹은 거야. 선수로서 끝장난 거라고. 동료 선수들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고 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태준 선수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카지노 출입 장면 사실입니까?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순진한 믿음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 조용한 아파트 거실. 서연은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카드 명세서와 호텔 영수증을 하나씩 모으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서연은 휴대폰을 켜고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사진을 보내오던 익명의 발신자. 서연, 당신은 누구죠? 왜 제게 이런 걸 보냈습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익명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10시 강남 호텔로 오세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배를 감싸쥔 채 천천히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림 없이 계단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명의 발신자가 말했던 스위트룸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2개. 태준과 은주였습니다. 은주가 태준의 목에 팔을 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기 몇 번만 더 흘려주면 우리도 돈 걱정 없잖아. 오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자. 서연이가 아이가. 그러자 은주는 비웃으며 태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그 여잔 뭐가 되는데? 오빠는 이미 나한테 넘어왔어.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순간 은주가 문틈으로 비친 그림자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누가 밖에 있어? 태준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 하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도박, 경기 조작, 그리고 불륜까지. 강태준, 넌 끝이야.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요란하게 뒤집혔습니다. 국가대표 강태준, 카지노 출입과 불륜 현장 포착. 승부 조작 의혹 더해져 선수 생활 최대 위기기. 서연이 찍은 사진이 이미 언론에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호텔방 안에서 은주와 함께 웃고 있는 태준의 모습. 그리고 카지노 VIP룸에서 칩을 쥔 채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이 화면 가득 도배되었습니다. 구단 사무실은 아침부터 기자들로 들끓었습니다. 코치 박재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태준, 이게 사실이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던 팀을, 팬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하지만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승부 조작 사실입니까? 불법 도박 조직과 연루됐다는 말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태준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편 서연은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쥔 채 깊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에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두 알게 됐네. 내가 본 게 진실이었다는 걸. 그러나 동시에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더 커지자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반드시 이 아이는 지켜낼 거야. 그 시각 강남의 어두운 골목. 마동철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더니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새 나갔군. 그래도 괜찮아. 강태준, 넌 이미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태준의 몰락은 이제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거대한 도박 조직의 이익과 직결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아침.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태준 선수 승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불법 도박 조직과의 관계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고 태준은 두꺼운 외투깃을 세운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검찰 조사실. 수사관이 책상을 두드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선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 부인할 겁니까? 카지노 출입 기록, 호텔 CCTV, 그리고 경기 영상까지.
일부러 실수한 정황이 명확해요. 태주는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서연의 울먹이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내 아이 아빠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한편 구단 사무실. 코치 박재호와 구단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스폰서도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우리 팀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합시다. 박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시각 서연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무겁게 내려앉았고 의사는 산모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옆자리에서 흘러나오는 TV 뉴스에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태준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서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세상이 다 알았어. 더 이상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어. 저녁 어둑한 구치소 면회실. 태주는 떨리는 눈빛으로 철창 너머의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 아직 널, 그리고 아이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랑 아이는 당신 없이도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 당신은 이미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야. 태준의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의 세계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주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엔 도박 조직 브로커 마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이제 끝장난 거 아냐? 은주가 농담처럼 말하자 마동철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끝장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 자식이 진 빚은 아직 그대로야. 구치소에 가 있든 어디 있든 우리한텐 상관없어. 은주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킨 뒤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죠. 오빠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마동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가 강태준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다 알고 있어. 호텔에서 사진 찍힌 것도 내가 흘린 거 맞지? 은주는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 임신한 아내한테 직접 보내줬죠. 그때 터져야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 한편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던 태주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은주,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은 끝났어. 태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모든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 시각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산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힘겹게 눈을 감으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또 터졌습니다. 강태준 불법 도박 조직과 금전거래 정황 추가 포착. 내연녀가 빚 정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 TV를 지켜보던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주가 조직과 손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파국을 설계한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비 오는 아침, 방송국 현관.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호텔 사진, 카드 명세서, 그리고 태준과 은주의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제보하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기자는 봉투를 열어보자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박 조직, 불륜, 승부 조작까지 다 엮이는 건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시각, 구단 회의실. 구단주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강태준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스포츠 정신을 더럽힌 자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코치 박재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녀석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밤, 강남 도박 조직의 은밀한 사무실. 마동철은 은주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강태준은 끝났고 넌 우리 편이야. 하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한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마동철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강태준 때문이야. 뉴스 속보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 검거, 내연녀와의 연로 정황 드러나 충격.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은주가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배를 감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 아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구치소 독방, 태주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명예도 돈도 아니었어. 서연과 우리 아이였는데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 꽉 찬 방청석,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준은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여전히 수갑의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태준, 불법 도박 및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경기를 일부러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측은 곧장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베팅 내역, 마동철과의 통화 녹취.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호텔에서 찍힌 사진. 프로젝터 화면에 태준과 은주가 함께 있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방청석은 다시 술렁였고 기자들의 손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사위의 진짜 얼굴이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잠시 후 증인석에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배를 감싸주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법정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도박과 불륜 사실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호텔에서 직접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제 앞에서 남편은 한 번도 진심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날 믿어줘. 난 너랑 아이를.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질서 유지. 다음 심리는 일주일 뒤에 속게 한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주는 처음으로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 속엔 후회와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열린 법정. 방청석은 첫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펜을 움켜쥐고 있었고, 방청객들은 작은 속삭임조차 삼킨 채 법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내연녀 정은주 씨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은주는 붉은 립스틱을 칠한 채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태준 선수의 연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도 알았지만 그는 늘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불법 도박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은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차갑게 굳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순간 법정은 폭풍처럼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마동철과 손잡고 경기를 일부러 져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은주, 내가 날 팔아넘기는 거야. 은주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아넘긴 건 당신 자신이지. 당신이 선택했잖아. 법정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고 서연은 눈가에 고인 눈물을 흘리며 뱃속의 아이를 감싸쥐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본 법정은 새로운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강태준에 대한 조사를 심화할 것이다. 기자들의 손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방청석은 태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숨죽인 채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법정 밖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은주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은주 씨, 도박 조직과의 연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태준 선수의 경기 조작 직접 목격한 겁니까? 은주는 일부러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저는 단지 그와 사랑에 빠졌을 뿐인데 결국 이용당한 건 저였어요. 말은 피해자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교묘하게 승자의 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접견실. 태주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론 불리합니다.
내연녀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어요. 은주 씨가 조직과 짜고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주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결국 날 완전히 버린 거였구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불법 도박의 늪에 빠졌던 순간, 이 한 번만 이기면 된다며 스스로를 속였던 순간, 그리고 임신한 서연을 외면하고 은주의 손을 잡았던 순간, 모든 장면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서 태준의 사진과 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남편의 얼굴, 은주의 증언을 보도하는 뉴스 자막, 그리고 댓글창을 도배한 사람들의 분노.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과 내연녀 정은주, 추가 혐의 포착. 자금 세탁과 협박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 서연은 텔레비전 화면 속 은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결국 벌을 받게 되겠지. 장내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심리는 단순한 스포츠 스캔들이 아니라 도박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는 핵심 재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피고 강태준의 계좌 내역입니다. 마동철 일당으로부터 경기 직후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금액이 크게 비쳤습니다. 1억 5천만 원.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급히 손을 들어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조직의 협박에 시달리며 어쩔 수 없이 가담한 피해자입니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다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협박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조직과 접촉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담입니다. 그 순간 증인석으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도박 조직의 말단, 브로커 한 명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겁에 질린 얼굴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강태준 선수. 분명히 우리 쪽과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번 판 내가 일부러 놓치면 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에서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차갑게 결심한 눈빛으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본 법정은 도박 조직과의 연루 사실을 추가로 심리할 것이다. 피고인 강태준, 더 이상 거짓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태준은 철창 안에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구나. 법정 안, 은주는 증언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렷하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직의 두목 마동철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서자 그는 차갑게 은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 우리 일 전부 꾸며낸 거야. 자기 목숨 건지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방청석은 술렁였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강태준을 끌어들인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주야, 왜 이제 왔소?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처음엔 통쾌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아내를 두고도 끝까지 날 찾았던 당신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타락해 간 거예요. 이제는 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모든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즉시 추가 증거를 꺼냈습니다. 여기 정은주 씨의 계좌에서 도박 조직으로 흘러간 거액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은주의 이름과 금액이 찍힌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탄식이 터졌습니다. 역시 내연녀가 핵심이었군. 결국 태준도 희생양이었어. 서연은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감싸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그녀의 눈빛엔 아직 상처가 깊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 강태준에 대한 구형을 자기 공판에서 다룰 것이며 정은주와 마동철 역시 추가 기소한다. 모든 혐의는 철저히 조사될 것이다. 철창 너머 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서연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명예도 돈도 아니었는데 그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두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강태준은 불법 도박에 다수 가담하였고 경기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조직의 협박과 내연녀의 유인에 의해 범행에 휘말린 점, 그리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잠시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어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피고 강태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3년 실형이야. 집행유예라니 저 정도면 선수 인생은 끝났네. 태준은 떨리는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엔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살아는 나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빙판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차갑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미움만이 아닌 지독한 실망과 단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으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 아직도 너랑 아이를. 그러나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 없는 길을 선택했어. 나와 우리 아이는 다시는 당신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태준은 비틀거리며 구치소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린 거대한 건물처럼 무겁고도 쓸쓸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이끌려 나오는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당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몰아붙였습니다. 정은주 씨, 강태준과의 불륜 사실입니까? 도박 조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 끝까지 인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은주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처음부터 도박에 발을 들였던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빚에 쫓기고 있었고, 저는 단지 그 나락으로 더 밀어 넣었을 뿐이에요. 순간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플래시가 더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충격적인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태준의 아이를 임신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제 선택 때문에 잃고 말았어요. 모두 제 죄입니다. 하지만 강태준도 절대 무죄가 아니에요. 우린 서로를 파괴한 공범이었을 뿐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 속 자막은 강태준, 내연녀, 은주 임신 폭로로 도배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더 격렬하게 번져갔습니다. 한편 서연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 속 은주의 폭로를 지켜보던 서연은 손끝으로 배를 감싸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추악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 아이만 지키면 돼. 서연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구치소 안 차가운 철문이 열리며 태준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준 선수, 내연녀, 임신 폭로 후 여론 최악. 국민사위에서 배신자로 은퇴는 물론 스포츠계 영구 퇴출 목소리 확산. 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다 잃었구나. 며칠 뒤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여전히 가득했고 서연도 배를 감싸쥔 채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선고 전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태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서서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변명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렸고 돈 때문에 제 몸과 이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었던 아내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순간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서연아, 아이야, 미안하다. 다시는 나 같은 인간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줘. 법정 안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 없는 길을 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마지막 구원일 거야.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피고 강태준, 징역 3년 선고한다. 즉시 법정 구속한다. 교도관들이 태준을 끌어내자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창 소리가 닫히며 강태준의 세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산부인과 분만실에 서연의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의 울음이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서연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죠. 아가야,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빠는 곁에 없지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그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 태주는 회색 수의를 입고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이 귓가를 스친 듯. 그는 눈을 감은 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명예도 돈도 아니었는데.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차가운 땅에 떨어졌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강태준, 영구 제명 확정. 불법 도박 조직 전원 시형 선고. 내연녀 정은주, 중형 선고 후 수감. 세상은 그들을 잊어갔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서연은 아기를 안고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이와 나의 길을 가겠다. 다시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절대 내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 거니까.